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관련된 얘기예요. 음주 폭행, 이용구 부실 수사 논란, 역시 논란입니다. 경찰이 당시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특가법이면 조금 이게 좀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특가법 적용 않고 그냥 종결했다. 시민단체 뭐 고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참 이 내용도 이제 주말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좀 받았죠. 이용구 폭행 사건 석연치 않은 내사 종결.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 검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깨웠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죠. 승하차 때도 운행 중 법조문에도 경찰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단순 폭행 처리.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종결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특가법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차관입니다. 법무차관.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기재 전 행정관께서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상황. 예, 일단 이게 쟁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과연 이용구 차관이 예. 저런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처리됐느냐.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보면 우선은 이게 단순 폭행일 경우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하면은 이제 입건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동네 주변에서도 예. 왜 단순하게 이제 시비가 붙은 경우에 다 이걸 사법 처리에 그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넘어가는 단순한 경우가 싸움으로 많은데, 보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근데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뭐 경찰에서는 이제 아파트 안에서까지 이제 정차돼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뭐 택시 기사가 이제 합의를 해줬다 그래서 입건을 처리하지 않은 건데 실제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어떤 폭행 문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해도 예. 그렇고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그렇습니다. 동영상들도 굉장히 예.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또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음주하신 분들의 어떤 이제 주사라고 해야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경찰에서는 그게 뭐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삼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사례를 보더라도 운행 중이라 하면은 승하차 시에 정차한 것도 운행 중이라고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가법상에 이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입건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행 중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갖고 뭐 검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아까 교수 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근데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아시타비 말고 후안무치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후안무치가 사실은 올해 전국을 관통하는 제가 투표했으면 거기에 투표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분께서 이용구 차관이 이게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법무차관에 임명되시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에 또 참여하셔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본인은 저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추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징계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걸 보면 결국은 자기 허물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정말 좀 낯이 두껍지 않나 이런 측면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넘겨간 경찰이 과연 이거를 정말 단순하게 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넘어갔을까? 왜냐하면 신분 확인도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거를 과연 경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과연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경찰이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아주 논쟁적인 지점이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좀 나와서요. 사실은 그 과정에 과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촬영하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그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 기사분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모습인가. 이게 조금 더 좀 들여다볼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찰 이용구 내사 종결 불똥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튀나. 그렇습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하면 경찰 믿을 수 있겠냐. 권력에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봐주지 않겠냐. 이거죠. 이거는 입건도 안 돼 있어요. 예. 내사 종결이에요. 예. 내사 종결한 이유는 아까 이 행정관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웃 간의 다툼, 비일비재한 거 그거 전부 다 입건하면 세상 살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이 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사 종결했다. 이거는 뭐 믿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중에 지금은요. 힘께나 있다는 사람들, 과거에 나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이 봐줬던 사람들, 예. 뭐 기자도 그 중에 하나 과거엔 들어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걸리면 오히려 더 빼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나 지금은요. 누구야를 밝히는 순간 그러니까 이용구라는 변호사가 나 이 직전까지 법무부 무슨 실장이었어라고 얘기를 과연 했을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봐줬을까? 이건 지금 세태가 돌아가고 있는 걸 감안하면 아마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CCBB를 오히려 가려봐야 될 문제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 내사 종결을 한 거는 예. 정말로 당사자들이 예. 원치 않았다. 내가 좀 뭐 순간적으로 뭐 욱해서 멱살은 잡았다. 그러나 뭐 등등이 아닐까. 그러니까 법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예. 지금. 굳이 따지면 당시 본인은 변호사고 직전까지 법무실장까지 했고 이랬던 사람이 저런 처신 그거 잘못했죠. 그럼 예. 100번 뭐 맞아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그랬다. 뭐 해명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 저는 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 지금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 개편 그다음에 수사권 예.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 검찰 개혁 예. 이게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따로 뭐 예. 내사하겠다, 기소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 동안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했던 것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문제 이걸 깨자는 거잖아요. 예. 견제와 균형을 찾자는 거. 또 하나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어요. 이게 이제 경찰을 못 믿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경찰은 권력에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서 기이지 않느냐. 과거에 그랬다 이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경찰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번에 거대 경찰, 공룡 경찰이 되는 걸로 갑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거를 예. 별도로 떼내서 미국의 FBI처럼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외청기관이 경찰청이고 그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차라리 법무부 소속으로 차라리 둔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오히려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 건은 글쎄요. 지금 이용구라는 분이 법무차관으로 간 것 때문에 더 예. 과도하게 다뤄진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법무차관이란 신분 때문에 더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또 조명이 되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과연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건 아마 추가적으로 더 알려질 것 같습니다.